안녕하세요. 김성예빈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서브 클래싱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클래싱을 사용하면 윈도우즈가 제공하는 기본 컨트롤이나 윈도우의 기능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컨트롤들을 다 해볼 수는 없으니까 제가 버튼 컨트롤을 가지고 원래 버튼 컨트롤을 가지고 있는 기능을 변경해서 기능을 개선하는 그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기본 버튼이 가지고 있는 기본 기능을 가지고 간단하게 예제를 하나 만들고 이 기능을 서브 클래싱을 사용해서 좀 더 개선하는 형태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프로그램 이름을 MyMFC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대화 상자 기반으로 할 거고요. SDL은 빼겠습니다. 항상 제가 그 설명할 때마다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더라도 제일 처음 쪽에 있는 내용이 설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때 했던 거하고 중복한 것을 설명하지 않으려고 특별하게 말은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빼는 거는 지금 예제에서 쓰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하는 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매번 듣는 것도 귀찮은 거라서 몇 번 습관 들이면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진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주면 또 하는 거 있죠. 이건 뭐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그냥 인텔리전트 만드는 동안 시간 걸리잖아요. 그 걸리는 동안 물론 자기 컴퓨터가 빠르면 그냥 확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느리면 멍 때리고 있지 마시고 필요 없는 코드 이렇게 제거하는 작업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충 이제 하면 이제 인텔리전트 만드는 거 끝나니까 그 다음 작업하시면 되죠. 예제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무슨 예제를 만들려고 하냐면 버튼을 두 개 만들고요. 에디트 컨트롤 하나 만들어서 버튼 하나를 누르면 그 에디트 컨트롤에 적혀 있는 정수값이 1씩 증가하고요. 또 다른 버튼을 누르면 에디트 컨트롤에 적혀 있는 그 정수값이 1씩 감소하도록 먼저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소스 작업을 해야 되니까 리소스 뷰에서 대화 상자 리소스를 열겠습니다.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웠고 대화 상자 리소스 선택하시고 속성창 열어서 그죠? 늘 하는 작업이죠. 이것도 굴림으로 바꾸겠습니다. 그죠? 굴림의 9 그죠? 확인. 그 다음에 제목이 없어졌으니까 제목도 하나 달아줄게요. 캡션 여기 캡션 있는데 달아주시면 됩니다. 버튼 버튼 기능 확장 그죠? 이렇게 하고 저는 제 사이트를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적습니다. 자, 버튼을 두 개 만들게요. 자, 버튼을 두 개 만듭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그 에디트 컨트롤이 에 적혀 있는 값이 일시 증가하도록 만들 거기 때문에 이 버튼 이름을 제가 인클리먼트 약자를 써서 인클리먼트 버튼이라고 이름을 적었고요. 아이디를 정했고요. 그 다음에 증가 그죠? 이렇게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증가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요. 뭐 도구상자에서 추가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죠.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 키를 누르시면 속성창이 열리거든요. 그냥 이렇게 눌러서 속성하셔도 되고 컨트롤 엔터 키 누르셔도 됩니다. 보시면 이 여기 안 적혀 있네요. 컨트롤 엔터 키 누르셔도 컨트롤 엔터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열립니다. 얘는 이제 일식 감소하는 걸로 쓸 거기 때문에 디클리먼트 약자로 IDC 디클리먼트 버튼이라고 바꿨고요. 얘는 감소로 이름 제목을 감소. 이 캡션을 바꾸시면 버튼 이름이 바뀝니다. 증가 감소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도구 상자에서
예, 에디트 컨트롤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이 에디트 컨트롤은 정수값을 표시할 거고요. 여기 저 표시된 정수값을 이 버튼을 누르면 일씩 증가하고 이 버튼을 누르면 일씩 감소하도록 그렇게 예제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확인 취소 버튼 필요 없으니까 그냥 지워버리겠습니다.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웠습니다. 선택해서 지우시면 되고요. 쓰지 않으면 지우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증가와 감소 버튼을 눌렀을 때 이 값이 바뀌어야 되니까 이 증가 버튼을 더블 클릭해서 예, 버튼 메시지 처리기인 핸들러를 등록하시면 되고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네, 제가 못 눌렀네요. 그 다음에 감소 버튼도 똑같이 더블 클릭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저장은 항상 여기서 하는 게 좋다고 했죠? 그죠? 그래야지 안 깨집니다. 자, 그러면 이 증가 버튼을 눌렀을 때 호출되는 함수가 이 함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감소 버튼을 눌렀을 때 호출되는 함수가 이제 이 함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 눌렀을 때 에디트 컨트롤에서 먼저 값을 읽고 와서 그 값에다 1 증가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면 에디트 컨트롤의 아이디를 제가 안 적었네요. 그죠? 아이고, 깜빡할 뻔했네요. 에디트 컨트롤 아이디를 제가 IDC1이 아니라 저렇게 적어도 되는데 밸류 에디트라고 제가 이름을 하나 정할게요. 그죠? 에디트 컨트롤 아이디를 지금 밸류 그죠? 에디트 뭐 나중에 아까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생각나시면 적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IDC 아까 에디트 1로 그냥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이러고 한번 해주시면 안전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럼 값을 한번 에디트 컨트롤에서 정수값을 읽어오는 함수가 뭡니까? get dialog item int 그죠? idc 제가 아까 value edit라고 만들었죠? 그죠? 자, 안 나오죠? 지금 그 resource.h가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인텔리전트가 동작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 밑에 빨간 줄 이렇게 나오거든요. 인텔리전트가 잘 안 될 때는 좀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제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여기 우클릭을 하셔서 그죠? 에디트에 우클릭 하셔서 다시 검사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현재 파일 다시 검사를 누르시면 정상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쓰시면 되고요. 1 증가하시고 싶으면 이 함수의 반대 함수가 그죠? get을 set으로 바꾸시고 value 값을 더하기 1 하시면 이제 그 현재 그 에디트에 있는 값을 읽어 와서 그다음에 그 1 증가하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감소하는 건 끌고 와서 1을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1을 빼주시면 될 거고 그리고 에디트가 시작할 때 처음에 0 값을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는 게 좋겠죠. 그냥 아니면 비어있는 상태로 시작할 테니까 근데 그게 0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제대로 하는 게 낫겠죠. 이렇게 하시면 에디트 컨트롤이 만들어질 때 0 값을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0 값을 가지고 이제 대화 상태에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누르면 1 증가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1 감소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빌드에서 한번 볼게요. 빌드가 되고 있습니다. 실행을 하면요. 이렇게 나왔고요. 자, 에디트 컨트롤이 지금 0으로 가지고 있죠. 그죠? 0을 가지고 있는데 증가를 누르시면 이렇게 1씩 증가하고요. 감소를 누르시면 이렇게 감소를 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는데 이제 버튼은 특성이 뭐냐면요. 버튼의 특성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버튼을 눌렀다가 떼야지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증가를 시키고 싶으면 눌렀다가 떼야지 1 증가하고 그죠? 그럼 가보려면 한참 이렇게 눌러야 되고 내려려면 한참 이렇게 내려야 되죠. 물론 뭐 정밀하게 작업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이렇게 누르면 일식 증가시키려면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버튼을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눌러도 되고 꾹 누르고 있으면 값이 그러니까 버튼 그러니까 이 값이 쭉 증가하게 그러니까 가만히 누르고 있으면 값이 쭉 증가하고 딱 떼면 멈추고 그죠?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쭉 누르고 있으면 쭉 감소되게 그런 형태로 만약에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이 버튼 기능은 눌렀을 때는 메시지를 못 받거든요. 눌렀을 때 떼야지만 메시지를 받기 때문에 기본 버튼 기능으로 이걸 구현이 못해요. 그래서 이 버튼의 기능을 확장을 해서
이 지금 제가 말하는 기능, 증가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그죠? 감소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이 숫자 값이 계속 감소하는 이 기능을, 예, 기능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버튼이 제공하는 건 아니니까 그 기능을 저희들이 또 확장해서, 예, 추가해서 넣어야 됩니다. 기능을 추가해야 됩니다. 근데 MFC에서는 이 버튼 컨트롤을 관리할 때 C 버튼이라는 클래스를 사용하거든요. C 버튼 클래스를 사용하는데, 그 버튼 클래스를 그대로 쓰면 버튼의 원래 기능밖에 못 써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기능을 확장하려면 이 C 버튼 기능을 클래스의 기능을 확장하는 거니까 C 버튼 클래스에서 새로운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그 새로운 클래스에, 그죠? 파생 클래스에다가 기능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그 이 버튼이 기본적으로 C 버튼 쓰도록 되어 있는데 C 버튼이 아닌 우리가 만든 새로운 버튼 클래스를 쓰도록 이렇게 교체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체하는 작업이 서브 클래싱이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진행을 해서 지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 기능을 변경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 버튼이 지금 C 버튼 쓰고 있으니까 기능을 확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버튼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마법사를 실행했어요. 예, 떴죠. 여기서 클래스 추가 있죠. 클래스 추가에 가셔서 MFC 클래스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다른 걸 제가 할 땐 C 윈도우로도 했었는데 지금 버튼 기능을 확장하는 거니까 C 버튼을 확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CB니까 여기 있죠. C 버튼 클래스를 기본 클래스 여기서 상속받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뭐라고 할까요? 마이 버튼이라고 할게요. 예, 클래스를 마이 버튼이라고 했습니다. 마이 버튼이라고 했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제 버튼 클래스가 추가가 돼요. 마이 버튼이라는 클래스가 지금 추가됐죠. 보시면 예, 솔루션 탐색해 보시면 이 마이 버튼.cpp도 있고요. 그죠? 이 마이 버튼.헤더도 있습니다. 그래서 헤더 보시면 C 버튼에서 상속을 받았죠. 그죠? cpp도 보시면 예, 그냥 객체 상승자와 객체 파괴자만 정의되어 있습니다. 아직 뭐 작업된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기존 이 마이 버튼이라는 클래스는 C 버튼에서 상속받았기 때문에 C 버튼 기능은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아무것도 적지 않으면 이 마이 버튼 클래스를 썼을 때 C 버튼 클래스랑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추가하려고 하는 건 버튼을 눌렀다 뗐을 때만 메시지를 받기 때문에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도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메시지를 사용할 거냐면 여기서 클래스 마법사를 실행해서 마이 버튼에다가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이 버튼, 그죠? 마이 버튼을 확인하시고 메시지를 넣어서 마우스를 눌렀을 때 발생하는 WM L 버튼 다운, 그죠? 그리고 뗄 때 발생하는 L 버튼 업,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추가할 겁니다. 예,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요, 제가 지금 화면이 줄여놔서 확인 버튼이 잘 안 보입니다. 확인 누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마이 버튼이라는 이 클래스는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기능을 쓸 수 있도록 L 버튼과 L 버튼 업, L 버튼 다운과 L 버튼 업을 C 버튼 클래스가 사용하는 거에서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추가를 한 거고요. 이 C 버튼 걸 그대로 쓰는데 내가 여기다 더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쓸 거냐면요, 값이 그냥 꾹 누르고 있으면 계속 증가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누르는 게 아니라 계속 자동으로 증가하게 하려면 우리가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에서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계속 반복된 그 상황을 작업을 계속 수행하려면 타이머를 쓰잖아요. 그래서 타이머를 하나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et 타이머 해서, 근데 이 타이머를 만들 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그냥 바로 타이머를 그냥 활성화된 타이머를 바로 만들어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버튼을 이제 누를 때마다 그냥 타이머가 빠르게 돌기 때문에 값을 정확하게 맞추기가 좀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0.1초짜리 타이머를 만들어 놓으면 버튼을 누르면 무조건 0.1점 타이머가 생겨서 값을 막 증가시켜 버리면 내가 그냥 1 증가하고 싶을 때 그 0.1초보다 더 빠르게 눌렀다 떼야지만 1을 증가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트릭을 쓸 거냐면 제가 1번 타이머를 만들고요. 이 1번 타이머를 500ms 정도 줄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500ms 뒤에 1번 타이머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1번 타이머가 500ml 뒤에 만들어지도록 했고요. 마우스를 떼면 예, 그 1번 타이머는 예, 사라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0.5초 지연을 가진 타이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타이머를 내가 쓰고 싶으면 다시 클래스 마법사를 추가했어요. 실행해서 여기서 메시지에서 마이 버튼 체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이 버튼 쓰고 있는 거니까 WM 타이머, 그죠? 예, 타이머 메시지를 타이머 함수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WM 타이머 메시지를 처리하는 메시지 처리기인 on 타이머 함수가 추가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1번 타이머가 지금 발생할 거니까 이 값이 1번이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1번 타이머가 발생했을 때 이 부문에 들어올 텐데, 저 1번 타이머가 들어왔다는 뜻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타이머가 그 0.5초가 버튼을 누른 지 0.5초가 지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0.5초가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반복해서 이제 값을 바꿀 수 있는 그 메시지를 보내줘야 됩니다. 보내줘야 되는데, 이 기준은 0.5초를 기다렸다가 그 다음부터는 0.1초 단위로 메시지를 막 쏠 거거든요. 이 버튼에서. 그러면 이제 타이머가 여기서 뭘 할 거냐면 킬 타이머 해버 1번 그러니까 1번 타이머는 죽여버립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그 1번 타이머의 역할은 버튼을 누르고 0.5초간 대기하는 역할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뭐 0.5초 대기해서 들어왔다면 이제 그 역할은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제거해버리고 제가 뭘 하냐면 여기서 다시 얘가 킬 타이머에서 2번 타이머를 만들 거예요. 2번 타이머는 100ms 이렇게 하면 이제 0.1초마다 발생하는 타이머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킬 타이머가 아니라 셋 타이머죠. 셋 타이머. 그렇게 되면 이제 그 2초 그러니까 0.1초마다 2번 타이머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제 작업은 여기 2번 타이머에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1번 타이머는 이제 0.5초 대기 시간으로 사용됐고요. 그럼 이제 1번 타이머 역할이 끝나고 나면 킬 타이머하고 다시 셋 타이머에서 2번 타이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번 타이머는 이제 계속 들어오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계속 반복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뭘 하냐면 대화 상자, 그러니까 버튼을 만든 대화 상자한테 메시지를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보내는데 send 메시지 이렇게 하시면 메시지는 보낼 수 있는데 자기 자신한테 보내는 거거든요. 누구한테 보낼 것이냐. 지금 이 버튼을 소유하고 있는 게 대화상자잖아요. 그러니까 대화상자가 이 버튼의 부모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부모 윈도를 찾는 함수가 getParent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어디로 갔냐. getParent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부모 클래스로 부모 윈도죠. 부모 윈도로 샌드 메시지를 할 수 있어요. 보통 이제 버튼이 메시지를 보낼 때는 wm 커맨드라는 메시지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이제 구성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 메시지 구성을 이제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저도 다 못 외웁니다. F1 눌러보시면 F1 누르시면 도움말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wm 커맨드 메시지 보시면 요 밑에 거 보라고 돼 있잖아요. 보시면 지금 우리 쓰는 게 이제 일반 컨트롤이니까 컨트롤에 W 파람의 하이 워드에는 버튼 노티파이 그러니까 어떤 작업을 하는지 메시지 코드를 넣어 주시면 되고요. W 파람의 로우 워드에는 그죠? 하위 16비트에는 컨트롤의 ID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L 파람에는 해당 컨트롤의 핸들을 적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자기가 직접 구성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걸 보시고 그럼 볼까요? 여기서 먼저 W 파람이 먼저 오니까 make W 파람 이렇게 하시면 직접 이제 쉬프트 연산자 이런 거 안 쓰시고 바로 쓸 수 있거든요. 매크로예요. 매크로 하면서 제공되는 거고요. 여기 앞에 L이 로워드고 하이워드예요. 그러니까 로워드에 뭐 적으라고 되어 있었냐면 W 파람의 로워드에는 컨트롤 ID 적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컨트롤 ID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버튼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컨트롤의 번호를 적어야 되는데 자기 컨트롤의 번호가 앞에 게 로워드니까 get
현재 윈도우의 그 컨트롤 번호 있죠. 컨트롤 번호를 알아내는 그 함수가 get dlg control id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를 쓰시면 현재 이 윈도우가 이제 버튼이 이제 만들어질 때는 밖에서 id를 부여하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다 특정 번호를 적으시면 안 되고요. 현재 나한테 부여된 그 컨트롤 id를 얻어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get dlg control id라는 함수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하이워드에는 이제 어떤 컨트롤에서 정의한 그 노티피케이션, 그러니까 통보 코드를 적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 번호 적으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뭘 적냐면 한 2만 번 이렇게 적을까요? 그러니까 2만 번 메시지가 원래 제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만 번이라는 노티파이 코드를 내가 하나 정해서, 그냥 내가 정한 겁니다. 정해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나중에 이 메시지가, 그죠? 그러니까 이 버튼, 2번 타이머가 발생하면 자기 부모 대화 상자한테 WN 커맨드 메시지가 날아가는 거예요. 전송이 되는데, 전송되면서 이 컨트롤 아이디와 2만 번이라는 이 노티파이 코드를 같이 합쳐서 W 파람에 담고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L 파람에는 얘는 뭐 한 개니까 캐스팅으로 해결하겠습니다. L 파람에는 그 m 언더바 hwnd면 현재 이 윈도우, 그죠? 이 버튼 윈도우의 핸들을 L 파람에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왜냐면 아까 도움말에서 L 파람에는 그 윈도우 컨트롤 윈도우의 핸들을 넣어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컨트롤 이 윈도우 핸들은 m 언더바 hwnd라는 멤버 변수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변수 값을 L 파람으로 캐스팅해서 쓰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w 파라메스를 make w 파라메라고 한 이유는 w 파람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가지 값을 하나로 조합해서 써야 되고요. L 파람은 그냥 쓰면 되기 때문에 L 파람은 그냥 캐스팅했고, w 파람은 지금 이 make w 파람이라는 이 매크로 함수를 썼습니다. 이 함수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비트 연산자와 엔드 연산자, 그러니까 비트 엔드와 오와 그리고 시프트 연산자 갖고 조합해서 만든 매크로 함수고요. 자기가 자신 있으면 저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0.1초마다 2번 타이머가 만들어지니까 이 메시지가, 그죠? 이 작업이 0.1초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고 0.5초 지연 후에 0.1초마다 이 메시지 노티파이 코드 2만 번이 계속 이제 대화 상자한테 가는 거죠. 전송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아이디를 쓰기 때문에 버튼이 이제 어떤 거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2만 번 아까 우리가 만들었을 때 인클리먼트 버튼이든 디클리먼트 버튼이든 뭐 어떤 걸 써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가끔씩 실수로 이걸 안 적고 여기서 IDC INC BTN 이러면 테스트할 땐 되거든요. 왜냐면 인클리먼트 버튼이라고 쓰면 이 클래스는 이제 무조건 인클리먼트 버튼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무조건, 왜냐면 이 아이디가 박혀서 메시지가 날아가기 때문에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크 버튼이라는 클래스의 그 활용성이 뚝 떨어지는 거죠. 인클리먼트 버튼에만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잘 못하면 또 인클리먼트 버튼이라는 클래스 새로 만들고 디클리먼트 버튼이라는 클래스 새로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약을 소스 코드에 넣으시면 안 되고요. 아까처럼 이 윈도우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얻어와서 쓰게 되면 이제 상관이 없는 거죠. 이게 뭐 이렇게 쓰게 되면 이 버튼 클래스를 가지고 인크리먼트 버튼을 만들었으면 IDC 인크리먼트 버튼이라는 값이 이 함수에서 얻어질 거고, 디클리먼트 버튼을 만들었으면 IDC 디클리먼트 버튼 아이디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 그 제약이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버튼을 띄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플래그를 잡아서 지금 이제 2번 버튼이 만들어졌느냐 막 그렇게 체크하셔도 되는데, 사실 타이머는 플래그성 그 메시지라서 굳이 입품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킬 타이머 중복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정밀하게 하고 싶으면 변수를 더 추가해서 하셔도 되는데 사실 별 의미는 없어요. 의미 없기 때문에 지금 따로 변수 추가하지 않고 중복 해제, 메모리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테이블 값만 바꾸는 거라서 그냥 이렇게 중복 해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킬 타이머가 있는데 또 킬 타이머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근데 타이머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제 이렇게 하시면 마이 버튼이라는 클래스에 지금 제가 기능을 추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C 버튼에는 없는 기능인데 마이 버튼에 추가된 기능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그저 0.5초간 대기했다가 타이머를 또 하나 더 만들어서 이 타이머가 0.1초 단위로 2만 번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주도록 만든 거예요. 이 자체가 에디트 컨트롤의 값을 막 바꾸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얘는 0.5초 지연 후에 0.1초마다 2만 번이라는 노티파이 코드가 발생하도록 지금 제가 코드를 추가한 것 뿐입니다. 이렇게 이제 작업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클래스를
이 클래스를 이제 그 대화 상자에서 쓰도록 해야 되겠죠. 대화 상자는 지금 C 버튼을 쓰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대화 상자 헤드 파일에 가셨어요. 일단 우리가 만든 이 클래스를 쓰도록 인클루드를 해야 되겠죠. my 버튼 그죠? 하고 이 클래스는 이제 변수를 선언해야 됩니다. my 버튼에 inc 버튼 그죠? 인클리먼트 버튼하고 디클리먼트 버튼 다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버튼 두 개 마이 버튼 클래스 갖고 이 버튼을 관리할 수 있는 그 객체를 두 개를 선언을 했고요. 인클리먼트, 디클리먼트 다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대화 상자의 이니셜 다이얼로그 있죠? 그 onInitial 다이얼로그 함수에다가 무엇을 추가하냐면 얘가 그냥 마이 버튼 클래스이지 실제로 윈도우랑 연결된 게 아니거든요. 실제 윈도우는 C 버튼으로 클래스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 IDC 인클리먼트 버튼이랑 그 리소스 자체가. 그래서 여기다가 뭘 하면 되냐면 서브 클래스 윈도우라는 함수가 있어요. 서브 클래스 DLG 아이템. 그러니까 서브 클래스 윈도우 말고 그냥 서브 클래스 DLG 아이템을 쓰시는 게 더 편해요. 지금은 대화 상자니까. 이렇게 하시고 갈로 열고 여기다가 IDC 지금은 이게 인클리먼트니까 인클리먼트 버튼 이렇게 써주시면 하고 지금 얘 부모가 이 대화 상자 쓸 거 대화 상자에서 이 버튼 쓸 거니까 this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 윈도우 그러니까 이 대화 상자에 있는 IDC 그 INC 버튼이라는 인클리먼트 버튼은 이 리소스를 가진 그 버튼 클래스하고 이놈하고 연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이 버튼 클래스가 여기 있는 버튼이 그 C 버튼 클래스를 쓰지 않고 확장된 M 인클리먼트 버튼, 즉 마이 버튼이라는 클래스를 쓰도록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외형적으로 바뀌는 건 없어요. 외형적으로 바뀌는 건 없고 그러니까 내부 기능이 바뀌는 거죠. 관리 코드가 바뀌는 겁니다. 그죠? 디클리먼트, 인클리먼트. 아이디도 바꿔야 되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 객체는 인클리먼트 버튼이라는 리소스 버튼 있죠. 리소스 아이디를 가진 버튼과 연결이 되는 거고요. 이 MDC 버튼이라는 이 객체는 IDC DC 버튼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리소스 그 버튼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원래는 그 2만 번 메시지가 버튼에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2만 번 메시지를 쓸 수 있도록 메시지가 노티파이 코드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추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2만 번을 쓰도록 코드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 클래스 마법사를 실행해 보면 지금 제가 우리가 WM 커맨드로 했잖아요. WM 메시지로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메시지로 해도 되는데 제가 원래 이제 컨트롤은 기본적으로 WM 커맨드 쓰니까 원칙적으로 보여드리려고 WM 커맨드를 쓰는 거고요. 원래는 여기 이제 아이디가 추가되어서 2만 번을 이렇게 연결해 써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 나오지가 않아요. 2만 번은 그냥 적은 거잖아요. 아이디가 따로 없기 때문에 여기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 추가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메시지에 가셔서 가상함수에 가시면 그 WM 커맨드만 처리해주는 함수가 따로 있어요. 그 on 커맨드라고 어디 갔죠? on 커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그냥 추가하셔서 사용하셔도 돼요. 나중에 제가 다른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추가하시면 이렇게 추가가 됐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이동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메시지는 버튼을 꾹 눌러서 0.5초가 지나면 이제 이 메시지가 W8M에 그 메시지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onCommand는 우리가 만든 것뿐만 아니라 모든 컨트롤이 쓰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안 되고 먼저 W8M에 하이워드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 노티파이 코드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뭐 순서로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W8M에 들어있는 이 W8M에 하이워드에 있는 값이 먼저 우리가 2만 번 넣었으니까 2만 번인지 먼저 확인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만든 특별한 버튼이 지금 메시지를 보내온 거죠. 그러니까 2만 번 메시지가 그 노티파이 코드가 발생했다는 뜻은 내가 꾹 누르고 0.5초가 지났고 이게 0.1초마다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메시지가 인클리먼트도 2만 번 보내고요. 디클리먼트도 2만 번 보내니까 누가 보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컨트롤 아이디로 비교해야 됩니다. 컨트롤 아이디는 어디 들어있냐면 로워드에 들어있잖아요. W8M에 로워드에 들어있으니까 그죠? W8M 이래놓고 이 값이 만약에 IDC
IC 버튼이면 그죠? 이러면 그 로워드에 W8의 로워드에 이 값이 들어있다는 것은 지금 인크리먼트 버튼을 눌렀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그 값을 증가하는 코드를 넣으면 되고 아니면 이제 값을 감소하는 코드를 넣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 했던 값 코드 그대로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져와서 그죠? 예, 이렇게 하시고 이 밸류 값을 얘는 플러스 플러스 해주시면 되고 얘는 예,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서 그냥 밸류 값 다시 세팅해 주면 되는 거죠. 방법은 많은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뭘 했냐면 값을 에디터에서 가져왔어요. 그죠? 현재 그 W8함에 로워드 있는 값이 인크리먼트 버튼이면 1 증가하고요. 아니면 1 감소하도록 했고 다시 그 값을 밸류 에디터에 세팅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놓고 한번 소스 코드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을 때는 예, 솔루션 다시 빌드로 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위에 있는 만약 지금 같은 경우 많이 바뀐 경우는 솔루션 다시 빌드로 컴파일하면 이 컴파일하다 버그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바꿨을 때는 솔루션 빌드로 컴파일 하시면 되고 복잡하게 바뀌었을 때는 예, 다시 빌드로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 보시면 제가 처음 할 때 거의 솔루션 다시 빌드를 선택하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많이 바뀌면 요걸로 빌드하는 것을 자주 보실 겁니다. 자, 실행을 하면 자, 아까처럼 이렇게 누르시면 똑같죠? 이렇게 1 증가하고 그죠? 감소하고. 근데 증가를 제가 누르고요. 꾹 눌러볼게요. 지금 누르고 있습니다. 누르고 있으면 쭉 값이 올라가죠. 안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뛰면 쓰고요. 그 다음에 감소를 그냥 누를 때는 1씩 감소하는데 꾹 누르고 있으면 예, 0.5초 지나면 값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사용자가 봤을 때 계속 이렇게 클릭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많이 증가 한 번에 많이 증가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뭐 더 빨리 증가하시면 시간을 더 줄여도 되고요. 타이머를 더 빠르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값이 1식이 아니라 2식 또는 3식 이렇게 증가하셔도 되고 뭐 그런 방법으로 속도 제어를 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원래 그 버튼이 제공하는 기능이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쓰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머가 그 C 버튼에서 기능을 상속을 받아서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우리가 거기에 더 필요한 기능들을 추가하고 그 기능을 서브 클래싱으로 교체를 그러니까 클래스 교체를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능을 확장하고 더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기술은 꼭 버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컨트롤에 다 적용되고 꼭 컨트롤이 아니라 다른 윈도우들에게도 적용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컨트롤을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그 기능을 서브 클래싱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고요. 아니면 다른 그 팀, 뭐 동일한 회사에 같은 팀에 있는 다른 사람이 윈도우를 만들어서 나한테 줬는데 그 윈도우 클래스가 기능적으로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 소스를 안 받더라도 지금처럼 서브 클래싱을 이용하면 예, 어느 정도는 기능적인 보완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할 말은 더 많지만 너무 시간이 길어졌네. 30분이 지나서 여기서 이제 설명을 중지하고 요것과 관련된 또 다른 기능은 제가 다른 영상을 만들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